여행 취소 문의 폭주, 일본 전역 치사율 30%, 독성 쇼크 증후군 확산. 이 뉴스가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는 맞는데 일본에서 이게 엄청나게 크게 뉴스가 되고 난리가 되고 하는 건 없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오늘 제 옆에 있는 우리 추미코가 목감기로 인해 가지고 좀 이제 말을 좀 잘 못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는 우리 추미코 선생님의 팬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참고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다 잘리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이제 감염병이 이제 그 유행한다는 뉴스가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떴죠. 저는 잘 몰랐는데 저희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댓글에 엄청나게 많이 달아주시는 거예요. 일본에서 치사율 30%의 엄청난 전염병이 나와가지고 일본이 난리가 났다는 뉴스가 한국에서 엄청 나오고 있는데 실세가 어떻습니까? 오상 추미코는 괜찮나요? 근데 일본에 살고 있는 저는 이걸 몰랐습니다, 사실. 예,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뉴스가 나오고 도대체 이게 뭘까?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걸 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라는 게 좀 나와가지고 오늘은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 대한민국 포털 사이트에 일본 전염병, 일본 감염병 치면은 뉴스가 이제 촤라라라라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MBN. 일본에서 치사율 30% 박테리아 확산. 전문가 즉시 통제해야. 이거 타이틀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느낌 듭니까? 옛날 그 코로나 유행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 이제 재현이다 라는 식으로 좀 인상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이제 타이틀 좀 세게 잡아가 이렇게 나오는 뉴스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조선비즈 50세 미만의 치명적, 일본에서 퍼지는 치사율 30%의 감염병, 그 다음에 문화일보 65명 감염자 중 21명이 죽었다. 일본에서 번지는 괴질의 정체. 그러니까 이런 뉴스뿐만이 아니라 더 크게 화제된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거죠. SBS 뉴스. 일본에서 치사율 30% 감염병 확산, 걸린 줄도 모른다. 2024년 3월 19일에 업로드됐는데 조회수가 126만입니다. 126만 회. 여행 취소 문의 폭주, 치사율 30% 한국 원화 153만 회 조회수. SBS. 아유, 조회수 좋아요. 썸네일이 강렬하죠. 그 다음에 YTN이죠. 일본 전역 치사율 30%, 독성 쇼크 증후군 확산. 이것도 조회수 99만 3천 회. 100만 조회수 가네요, 얘도. 예, 그래가지고 각종 유튜브, 그 다음에 이런 이제 포털 사이트 뉴스에서 이제 일본이 난리 났다. 바이오 해저드다. 이래가지고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뉴스가 사실이냐 거짓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사실에 바탕을 둔 뉴스는 맞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소금을 치든 후추를 치든 양념을 치든 사람들에게 좀 뭔가 클릭을 이 기사를 보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에 이런 뉴스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민감할 수밖에 없냐면은 당장에 코로나 이거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안 그래요? 공포심이 우리 남아있잖아요. 해외도 못 가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걸 덮어씌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약간 노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이런 기사들 자체가. 예,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나온 이 일본 이 치사율 30% 박테리아 확산 이런 기사 있잖아요. 이 모든 기사 플러스 이 모든 유튜브의 소스가 하나입니다. 어떤 소스냐면은 영국 가디언에서 나온 뉴스를 가지고 MBN, 조선일보, 그 다음에 SBS, YTN 등 많은 곳에서 영상을 만들고 기사를 쓴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기사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스틴 맥거리 인 도쿄 이래가지고 지난 3월 15일에 가디언 이제 일본 이제 주재원 아저씨가 기사를 쓴 거예요. 미스터리 인 재패니즈 에드 덴저러스. 그러면 이제 가디언이 아저씨 그러면 이게 진짜로 위험하고 완전 일본이 난리가 날 것 같으면은 이 아저씨 이제 기사 쓰고 이제 바로 뭡니까? 영국으로 돌아가야지. 참고로 이 아저씨 그렇죠. 아직까지 일본에 있습니다. 최근 기사 3월 29일이네요. 일본에 여러분 그 영화 오펜하이머가 늦게 개봉했거든요. 그 히로시마 반응 얻으려고 히로시마에 출장 간 2024년 3월 29일 최신 기사입니다. 참고로 이 아저씨가 지난 언제입니까? 3월 15일에 일본의 전염병 관련 뉴스 올리고 후속 보도를 한 게 있나요? 했을 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럼 이 아저씨는 왜 이걸 보도를 했을까? 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먼저 이 아저씨를 보는 이 가디언이 기본적으로 이제 영국 쪽이잖아요. 지금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병이 유럽, 서구권 사람들에게 좀 민감하게 작용되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라고 했을 때
자, WHO 사이트입니다. 지난 2022년 기사입니다. 유럽 어린이의 침습성 A균 연쇄균 감염 증가, 사망 포함.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작년, 재작년에 유럽을 한번 강타했어요. 나오죠. 유럽 국가,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포함. 유럽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행동 지침 같은 거를 공중 보건 대응이라는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내놨던 겁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이거는 손을 잘 씻고 위생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은 된다라는 식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끝났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왔어요. 일본에선 얘가 사망률, 치사율이 30% 육박한다. 유럽과는 다르게 뭔가 좀 빡세게 작용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겁니다. 그럼 이 아저씨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썼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 가디언을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베껴왔잖아요. 예. 그럼 이 가디언 아저씨는 어떤 기사를 베꼈냐면은 2014년 1월 18일 영업한 아사히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 내용이 사람 세포 먹는 박테리아가 엄청나게 증가를 해가지고 50세 미만의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올해 1월 17일에 아사히가 먼저 뉴스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영어 버전으로 나오고 그 영어 버전 뉴스를 가디언 아저씨가 기사를 쓰고 그리고 이걸 보고 대한민국에서 뭡니까? 이렇게 기사를 쓰고 그리고 SBS가 유튜브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진짜 일본에서 이게 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나서 이게 3월 19일 유튜브잖아요. 아사히에서 1월 달에 냈잖아요. 그럼 1월, 2월에 오신 분들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근데 그렇진 않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사를 보고 이런 이제 유튜브를 보고 느끼는 그런 충격까지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옹상 뭐야? 그러면 이거 가짜 뉴스야. 뭐 지금 아예 안 심각한 거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닙니다. 자, 무슨 말이라고 했을 때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입니다. 2014년 3월 22일에 작성된 보도자료네요. 일본에서 연쇄상규균 독성 쇼크 증후군 STSS 환자 증가, 고위험군 증상 발생, 신속한 치료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일본에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만일 가시는 분은 주의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게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고열, 저혈압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 해외여행 계획은 나오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예방 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감염 방식이 감기랑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존에 비말 이런 거 막 튄다 이런 거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녔잖아요. 그런 거 맨처럼 좀 뭔가 기침하는 사람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바로 병원 가고 이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질병관리청에서 써놓은 겁니다. 당연히 질병관리청뿐만도 아니죠. 짜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정보 사이트, 연쇄상규균 독성 쇼크 증후군 바로 알기 이래가지고 왜 대한민국에서 이걸 이제 냈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까 말했죠,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게 하나 뜨면은 이게 조회수가 120만이잖아. 여러분 이거 관련해가지고 가짜 뉴스가 엄청 많아요. 일본 가 있는 사람들 지금 다 감염돼가지고 국경 이제 봉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많단 말이야. 왜? 이런 게 하나 터져서 사람들에게 나가면은 잘못된 인식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마치 일본에서 새로운 코로나가 창궐된 거 맨치로. 그죠? 예. 나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뭡니까? 바로 알기. 이래가지고 고위험군, 65세 이상 당뇨 환자 등 고열, 발진, 저혈압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 신속하게 의료기관으로 가세요. 라는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뭡니까? 손 씻기라든지 비말 안 튀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예방을 잘 해라. 기초질환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가지고 계시는 고연령층 분들이 위험한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니 뭔가 좀 이상한데? 오상 아까 기사 이런 거 봤을 때 조선일보 50세 미만의 치명적 이런 기사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오히려 이거는 젊은 사람들이 더 난리 난 거 아니에요? 뭐야 그럼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뭐냐면은 이 조선일보가 복사를 잘못해왔어요. 안 읽고 이 기사를 쓴 거거든요. 일본의 국립감염증연구소라는 국가기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일본 국민의 위생이라든지 있잖아요. 일본에 뭐 예전에 이제 코로나 있잖아. 이런 거 유행했을 때 지침 같은 거를 연구해가지고 공표하는 기관이거든요. 이 병균은 1987년에 미국에서 시작되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뭐 유럽으로 가서, 그리고 아시아로 들어온 겁니다. 일본에서는 1992년에 이제 처음으로 보고가 된 환자예요. 그리고 이게 매년 기본적으로 100명에서 200명의 환자가 나오고, 나온 것처럼 뭡니까? 치사율이 30%. 뭐 발견되는 환자는 적은데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조심하라. 라는 식으로 이미 2013년에도 일본에서 이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그랬는데 아까 말한 그 전염병이
2013년 통계를 보니까 갑자기 좀 늘어났네. 이거 좀 문제인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원인을 파악한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일본에서 파악한 원인이 뭐냐면은 일본 내에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엄청나게 적죠. 숫자가 뭔가 그래프가. 왜? 나라의 문을 닫았으니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문을 열었어. 빵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지 이것도. 일본 사람들도 코로나 끝났다고 마스크 안 하고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는 감염증에 취약해졌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령 중위 분포라든지 사망자 분포를 봤을 때 50대 이상 분들이 대부분 걸리면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취약층이다 보니까. 그런데 2013년에 이상하게 젊은 친구들도 사망률이 엄청나게 올라갔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뭡니까? 이런 레포트를 올해 초에 이렇게 게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사히가 보고서를 보고 50세 미만의 사망자가 이번에는 좀 증가를 했네. 과거에 비해서. 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물 타고 가디언으로 가니까 일본에서 미스터리한 바이러스가 늘어난 거고 이게 한 번 더 번역을 해서 대한민국으로 가니까 아예 고연령층이 아닌 50세 미만에게는 치명적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와전이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옛날에 우리 그 가족 오락관 있잖아. 이거 고요 속의 외침 이래가지고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바뀌어지는 그런 것도 이제 생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그러면 심각한 건지 안 심각한 건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2024년 3월 29일 니케이 메디컬입니다. 왜 증가하고 있는가? 아까 말한 STSS에 대해서. 이 일본 니케이에서도 이걸 특집 기사로 만들어서 기사를 하나 올렸거든요.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도쿄 의과대학에 이제 병원에 있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의견을 하나 내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어느 정도 박테리아도 들어오고 약간 좀 위험한 게 들어와서 안에 있는 백혈구랑 싸워가지고 이겨서 자체적으로 면역을 가져야 되는 게 인간이란 원래 모습인데 일본은 코로나 시국 동안에 사람들이 너무 깔끔 떤다 이래가지고 오히려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닌가 일본 사람들. 그런 기능이 저하된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마스크 벗고 있잖아. 일본 이제 문 개방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감염증에 그냥 몸이 그냥 대처가 안 되는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그냥 당했다. 이런 식의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학 교수님 의견 일본에서.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아직도 뭡니까? 이 연구소에서는 결과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숫자가 평소 같으면 한 1000명 정도 가거든요, 이게. 올해 예상이 2500명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추세로 봤을 때. 그럼 2500명의 30%로 하면은 사망자가 연간 한 800명 정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게 아까. 일본 인구가 여러분 1억 2천만이 넘습니다. 1억 2천만 명 중에서 800명이 죽을 수가 있는 위험을 가진 병원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와, 내가 일본 가면 죽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일본에 안 가면 되는 거고, 야, 별거 아니네. 이것보다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은 그 감기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네. 그런 통계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나는 손만 철저하게 씻고 다닐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의 뭡니까?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일본에서 이게 엄청나게 크게 뉴스가 되고 난리가 되고 하는 건 없어요. 다만 한국 내에서 워낙 좀 이게 좀 크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좀 뭔가 이거 대응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본 정부 관광국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관광청 정부기관을 보면 됩니다. 여기서 2024년 3월 29일에 극증형 용혈성 연쇄상 구경 감염증 STSS에 대해 가지고 일본 관광국이 한국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나 낸 거예요. 일본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 분에게 대해서는 본 질환을 이유로 여행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 시에는 손 위생이나 기침 에티켓 등 기본적인 감염병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WHO는 유행하고 있는 국가로 여행에 대해서 어떠한 제한도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까 나오죠. 똑같이. 2022년 12월에 유럽의 유행 때도 유럽 사람들이 다른 나라 갈 때 제약을 안 했는데 이제 유럽에 있던 게 일본으로 넘어왔잖아. 그런데 왜 난리냐?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2023년도에 일본에 온 관광객 3명 중에 1명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거든요. 7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에 왔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뭔가 좀 불안해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얘기한다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기사가 뜬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그래가지고 오늘 얘기한 이 내용, 일본서 치사율 30% 박테리아 확산, 이 내용이 아까 말한
이 가디언의 기사 플러스 이 아사히 신문의 기사로부터 시작됐네요. 예, 그러니까 뭐 심각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치사율이 30%가 넘으니까. 다만 뭔가 일본 전역이 완전 난리가 난 것처럼 한 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가지고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서 일본에 간다, 일본에 안 간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이런 뉴스 같은 걸 다룰 때, 자, 이거는 뭐 일본의 후생 노동성입니다. 일본 관광청 통계 지표입니다. 제가 이러면서 방송 설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는 저 일본 감염병 뉴스를 봤는데 정말 모든 뉴스가 소스가 동일해요. 다 가디언이야. 이제 가디언이 신인가 봐요. 그럼 그 가디언은 어떤 걸 봐요? 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봐요. 뻐꾸기죠. 예. 가디언에서 일본에서 뭔가 미스터리한 게 퍼졌대. 라고 해서 이제 그걸 좀 이제 거기서 양념 쳐가지고 이제 조회수 나오니까 기자분들도 예, 한 건데 그런 거 하면 이제 산업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한일 관계라든지 뭐 여행어 무역하는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피해가 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인상 조작에 관해 가지고 예, 안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는 저런 게 다이렉트로 아마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한국 내에서도요. 아까도 여행 취소라든지 그런 단어가 나왔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의도성이 있다는 거기 때문이죠. 근데 그 기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 기사의 소스가 어떤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떤 식으로 경과됐는지 후속 보도가 나오나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저걸로 조회수만 뽑아먹으면 되니까. 언론이란 건 엄청난 힘을 가진 기관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어쩌면 생각이라는 움직임을 어쩌면 장악을 할 수도 있는 힘이기 때문에 그걸 좀 생각하면 좋겠는데 요즘 뭐 뭐든 자극적이어야 되니까 안 그래요? 뭐 50세 미만에게 더 치명적이다. 30% 죽는다. 일본 전역이 난리가 났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다 보는 거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 목숨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진위를 파악을 해가지고 내용을 얘기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